시켜. 법대로 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희 이게 구독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뒷방으로 네. 찾아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누구랑 왔냐? 송정비 변호사님이랑 저랑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굉장히 어색해요. 처음이어서. 그러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뒷방 컨텐츠가 부제가 법대로 해 네. 뒷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이렇게 어떤 법적인 조언들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또 뭐 어떤 범죄 심리학적이나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사건 네. 내용 편안하게 네. 이야기하는 걸로 가죠. 저희. 네. 뒷방이 약간 차별점이 사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원래 사건 의뢰 그쪽에도 범죄 사건 다루다 보니까 사연들을 많이 네, 보내주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다뤄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랑 변호사님이랑 같이 해서, 네. 특히 또 변호사님은 법적인 부분 이렇게 많이 좀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연 좀 뭐 보내주시면 네. 받아서 필요한 부분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이제 코멘트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좀 생활 밀접한 사건들을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뭔가 또 전달해 드릴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이 이거 준비하신다고 여러분들 준비를 엄청 많이 잘 열심히 해오셨어요. 저는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털레 왔고,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막 그 전날에 이렇게 막 준비해 주셔가지고 준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연, 우리 뒷방 이제 사연 이렇게 해서 한 컨텐츠 이렇게 할 네네. 거고, 사건들 또 이슈라든지. 다루면서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저랑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사연은 아시죠? 주소 다 112cas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3살 되는 사건 일의 구독자예요. 전 고3 때에 신랑이랑 알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고 2009년부터 동거를 시작하며 23살 즈음 가족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꿈도 접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저희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기에 그 사람 집안에도 진짜 헌신했어요. 근데 얼마 후부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건 당연지사고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그래도 이성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싸움을 말리는 저에게 목을 조르더라고요. 발버둥 치면 폭력이 이어지고요. 술 깨면 취했었다. 기억이 안 난다 등 뻔한 레퍼토리 당연하고요. 또 한 번은 자기를 믿으면 2층 주택 난간에 매달리라고 올라가라고 밀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에 간신히 서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제가 뛰어내리려니 놀랬는지 붙잡더라고요. 이젠 이혼하려고 맘을 먹고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은 해준다 말은 했지만 합의 이혼은 같이 가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데 작성은 해주되 같이 가긴 싫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겐 쉬쉬하고 있어요.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속졸이며 살고 있어요. 화가 엄청나면 눈에 살기를 띄어요. 웃고 있는 그 눈빛에서도 느껴지는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릴 때 만나셨나 봐요. 두 분이. 네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맞아요. 만나셔서 굉장히 가족들 반대에 무릅쓰고 남편분이랑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 사셨다고 하는데, 친정이랑 연락도 거의 끊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 사시면 되는데 이 남편이 폭력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보셨죠? 저 깜짝 거의 놀랐어요. 살인에 가까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행위를 서슴지 않고 뭐 목을 조르고 난간에 매달리라고 종용하고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이게 진짜라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신체 부위를 뭐 주먹으로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맞습니다. 자꾸 죽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력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근데
참 이렇게 세트로 다 하나 봐요. 나쁜 짓은 왜 다 세트로 하지? 외도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정신과 의사분이 진행하시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네.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배우자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남녀 불문이에요. 요즘은 네. 폭행도 비단 남자만의 폭행이 아니라 맞아요. 맞고 사는 매 맞는 남편 네. 이혼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폭력, 그다음 뭐 중독, 도박이나 뭐 음주나 이런 중독, 그리고 세 번째가 외도라고 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적인 부분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그렇죠.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만 하는 사람 잘 없고 맞아요. 세트로 많이 하고 한 번 때린 사람 없고 맞아요. 결국 이게 방치하면 또 계속되는 그렇죠. 행위로 맞아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종합 세트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연자분도 지금 폭력, 폭행, 그리고 바람, 외도, 거기에 또 이제 술주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혼을 하고 싶으신데 협의 이혼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이렇게 좀 요청을 했더니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제 무서우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이분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협의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같이 가야 되는데, 이혼은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법원 가자 그러면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이혼을 하시고자 한다면 법원을 같이 가셔야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 경우는 좀 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사연만으로는 어쨌든 현재 남편이 그 일단 외도의 정황이 명백하고요. 폭행, 상습적인 폭행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무엇보다 현재 남편이 장기간 가출한 상황이에요. 그죠. 집에도 지금 안 들어와 있다 추석 그래요. 뭐 이후로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 보내신 시점으로는 상당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 활용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네. 경우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 부양 의무가 있는 한쪽 배우자를 방치해두고 유기해두고 악의적으로 가출 기간이 길어졌을 때, 그리고 이 가출한 배우자의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 공시송달 이혼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의 소재지를 모른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배우자 일방이 막 폭력을 너무 행사해가지고 도저히 집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바람이 나고 다른 그쵸, 사람 그쵸. 집에서 막 머물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에 네.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면 이혼하고 싶은데 뭐 알아야 이혼을 주소지를 하잖아요. 보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소장을. 근데 이제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그럼 거죠. 이제 이런. 송달 방식으로 이렇게 네, 해갖고 네, 신청을 맞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당사자가 할 말씀이시죠? 수도 있고 뭐 법원이 직접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렇게 신청은 해보실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이 사연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사연자분이 남편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부분이 좀 불명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이사 온 곳이 시댁 근처라고 했고, 네네. 그리고 뭐 지인들도 수차례 자기를 감시하러 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확히 소재지를 알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된다 안 된다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진다면 굳이 협의 이혼을 위해서 같이 법원에 가시지 않더라도 이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송달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법원이 통상 잘 받아주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우자의 소재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혹은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좀 입증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해주죠. 그럼 만약에 그게 좀 입증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걸 신청을 해봤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종국에는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소송으로 가서 이제 공시송달로 되지 않는다면 계속 뭐 주소 보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요. 아니면은 뭐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주소지를 좀 파악을 한다든지, 예, 뭐 결국은 그렇게 좀 어렵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이혼 사건이 결국은 입증의 문제가 굉장히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지만 이 이혼 같은 경우는 증인이 많은 사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어떤 네네. 내밀한 그 상태에서 그쵸.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 평생을 맞고 사셨대요. 평생을 맞고 살았는데 뭐 증거가 그럼 혹시 있냐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살 때는 그렇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진단서를 떼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렇게 그걸 생각도 못 해봤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죠. 예.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이 남편을 만나서 친정이랑 연을 끊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해 보면 20살도 어린 나이였고 그렇죠. 20대도 너무 어렸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열 몇 살 때 정체성이 확립도 되지 않은 시기에 자기의 온전한 편이 돼주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나는 이 남자만 믿고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존도는 맞아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됨과 동시에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것이고 무기력감에 굉장히 무기력감. 많이 오랜 시간 노출돼 있지 않으셨을까.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미성숙한 그런 어린 나이에 관계가 정립이 됐잖아요. 같이 살아나가는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편이 지배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굉장히 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약간 그런 관계로 장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사실은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 이걸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그렇죠. 대우를 해? 취급을 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그렇게 정립돼 맞아요.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좀 용기를 가지시고 좀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좀 더 피해가 되지 않고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자립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사실 사연이 너무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너무 염려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진짜라면 물론 진짜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연자분의 안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폭력에 너무 장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돼 있고 본인이 어떤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엔 너무 무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보통 이런 경우에 만약에 법률적으로 한다면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접근 금지 신청이에요. 못 오게 하는 거죠. 네, 근처에. 보통은 민사, 형사, 가사 다 접근 금지가 가능하지만 공통적으로는 100m 안으로 접근하는 거 금지, 네. 그리고 연락 금지 이 정도인데 그 거리는 범죄 그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그게 달라져요?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혼 소송에 제일 흔한 게 이혼 소송의 사전 처분으로 이제 접근 금지 신청을 하시는 게 있고요. 그럼 이혼 소송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네네. 미리 신청을 해놓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그럼 그 소송 과정에서 그런 괴롭힘이나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예, 맞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하시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조치로 또 112에 신고를 하면 이제 접근 금지를 또 시키는 그런 조치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이게 사건이 이제 발생하거나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위협을 가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행패를 부린다든지 네. 이럴 때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 가까이에 못 오게 해주세요라고 신청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 경찰에서도 많이 해줘요. 그냥 경찰서 알아서? 직접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실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접근 금지를 해도 나 그런 거 다 완전 막무가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어쨌든 내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폭력 보호 시설 같은 데 입소를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부분에 있어서 그러려면 112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12에 신고했다가나 또 보복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혼 나중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해놓으시는 그 기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입증이 안 되면 어떡하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입증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112에 신고를 해놓는 게 좋지만 정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꼭 신고 없이도 입소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호시설이요? 이 시설이랑 꼭 좀 상담을 하셔서 좀 가장 본인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지금 보면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이제 노출될까봐 혹시 남편 혹은 남편 지인들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사연을 보냈다는 걸 알고 해코지를 할까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막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좌우지간 이 정도로 지금 이 사연자분이 남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두려워하느냐? 보복당할까봐, 폭력이나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를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연이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의 폭력성이라든지 그 남편을 향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3자가 보는 그런 객관적인 수준이랑은 달리 그쵸, 본인은 굉장히 그게 크고 무섭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하죠. 피해를 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렇게 딱 봤을 때 실제로 그 남편이 그 정도로 무서운 존재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어떤 조치들이라든지 제3자가 개입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또 원만하게 해결이 또 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점은 원래 폭력성이라는 게 이 사람 폭력적인 건 맞아요. 남편이 지금 행태들을 보니까 뭐 전과도 있다 그러고 하니까 폭력적인 건 맞는데 이게 폭력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은 맞지만 그러면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지금 아내분한테 하는 정도의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친구도 있다고 하잖아요. 친구한테 그래봐요. 누가 친구해요? 안 만나죠. 근데 친구가 있다면서요.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이 아내분이 우리 속되게 얘기하면 화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하시고 더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더 쉽게 봐요. 우습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화내도 돼. 때려도 돼. 이런 생각이 안 그래도 머릿속에 깊게 박혀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대처를 하시면서는 조금은 강단이 있게 조금은 이제 예전 모습이랑은 다르게 딱 나는 그때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딱 결심을 했고 당신의 그런 위협에도 난 굴하지 않을 거야. 물론 이게 또 도가 지나치면 이제 뭐 어떤 그 자극을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조금 이렇게 힘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다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법률구조공단을 꼭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있는데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법률구조공단 계시는 분도 한번 모셔서 하면 저희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공단에는 그냥 바로 전화하면 되나요?
그 여기서 네. 아마 거기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방문 상담도 네네. 이제 가능하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이게 뭐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재판까지 뭐 무료 아예 전액 무료인 것도 있고 뭐 좀 비용을 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예. 이렇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쵸? 예. 그리고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아니, 변호사님 변호 업무 하시는데 이런 팁을 아니에요. 주시면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해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 맞아요. 이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사연 이렇게 쭉 봤을 때 제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 이분이 그런 감정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 거지 같은 인간이 뭐라고 부모, 내 가족들도 그렇게 반대하는데 연 다 끊고 결국은 그 긴 젊은 내 청춘 이렇게 다 보냈는데 결과가 이러니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막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 지금 그런 후회 하시는 거 물론 10분 100분 이해해요. 후회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쵸. 후회되지만 지금 그거 후회하셔봤자 우리 사연자님께 좋을 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시간은 못 돌리니까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내가 더 잘 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 본인이 가장 안전하게 이 일을 잘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움도 요청하시고 친정 가족들에게도 좀 요청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맞아요. 네. 자, 모쪼록 저희 이제 우리 뒷방을의 이제 첫 네. 사연의 포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일어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요. 맞아요. 변호사님. 참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민사나 형사랑 달리 가사 사건은 참 외부에서 개입하기가 힘든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처음은 가정폭력 사연 했는데 사건 뭐 유형 내용 막론하고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돼요. 왜? 우리 송 변호사님이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이제 첫 방송이라서 좀 두서도 없고 좀 정신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송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이 비와 함께 저기 한 반쯤 한강에 떠내려 보내고 정신을 온 것 같아서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입도 안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홍 박사님 믿고 가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주신다고요? 네, 모쪼록 저희 둘이 뒷방 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